안녕하세요. 김지혜입니다. 경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경매 물건들 중에 좀 눈에 띄는 물건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많은 분들이 어, 경매 시장하고 일본 규제와 어떻게 반응할까 내지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전개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늘 말씀드리는 게 경매 물건은 아주 다양하다. 예.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. 그래서 최근 9월 10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있었던 물건 두 개가 굉장히 눈에 띄는 물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.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결코 뭐 이 낙찰가가 옳다. 뭐 잘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반반이에요. 이런 규제 중에도 규제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거운 물건이 있고 너무 또 미래 가치를 너무 심하게 반영해서 뭐 거의 뭐 로또다식으로 너무 높게 낙찰을 받아 버리면 또 그 다른 그 어떤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또 높게 낙찰 받았지만 수익이 생각보다 덜 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는 충분히 있죠.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게 2018년도 9월 10일 낙찰되었던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낙찰됐던 2017 타경의 53467입니다. 서울 성수 3지구 주택이에요. 이게 이제 성수 전략 정비구역 성수 3지구에 속하는 물건입니다. 대지는 40제곱미터, 건물은 30.1제곱미터입니다. 이 건물은 단층 단독주택이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첫 경매 감정가가 2억 5,600만 원이었을 때 162명이 응찰하여 8억 8,888만 8천 원에 낙찰됐어요. 아마도 162명이 이 물건에 응찰하기 위해서 아마 개찰하는데 아마 이거 뭐죠 이거 추리는데 아마 한참 걸렸을지 않을까 싶고 뭐 어마어마했을 거예요. 복세통 이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그날 현장에 갔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한 2시간 정도 더 평상시보다 더 딜레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낙찰가가 뭐 되기만 하면 로또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고 또는 좀 너무 미래 가치를 심하게 반영한 게 아닐까라고 뭐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우리는 이제 낙찰자가 아니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걸 뭐냐면 너무 뉴스에서 다루는 것들이 아파트, 강남 아파트 내리나 오리나 뭐 매물을 걷어들였다, 뭐 호가를 올렸다, 뭐 사람들이 뭐 세금 못 써서 안 판다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외 단독주택 뭐 내지는 뭐 그와 상관없는 물건들도 이렇게 계속 낙찰되고 있고 한데 너무 우리가 거기에 생각을 쏠리고 있어서 내가 판단을 어떤 생각을 할 때 좀 뭐라고 하지 위축 내지는 생각의 폭이 좁아지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 물건 말씀을 드리고요. 이 성수동 재개발 물건은 사실 이 감정가가 매매가에 비하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감정가 자체가 이렇게 싼 게 경매 물건의 특징이죠. 이런 어떤 반영이 안 된다는 거,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매매보다는 훨씬 덜 된다. 그래서 경매 물건, 경매 정보 안에 돈이 있다는 게 이런 데 있죠. 그래서 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물건입니다. 성수동 가보면. 자, 그리고 그렇지만 이 물건이 2011년도 2월에 이 지정이 되었지만 뭐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 열매를 언제 먹을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속된 말로 그냥 뭐 사놓으면 뭐 내지는 입성을 하면 뭐 이런 생각으로 낙찰가를 정하셨겠죠. 많은 분들이 162명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쓰진 않았었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으러 갈 때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메리트를 느끼는 이 물건의 메리트를 느끼는 그 한 사람이에요. 2등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죠. 근데 다만 그 2등이 나랑 1,000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고 5천만 원의 차이 날 수 있어요. 근데
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고수들은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고수를 상대해야지 이 물건에 어, 뭐 어쩌다가 그냥 뭐 온 사람 내지는 부동 경매가 돈이 된다니까 와서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냉기가 분다 싶으면 빠져나갈, 말하자면 속된 말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그 17년 18년도 아이고 18년도 9월 7일 날 나온 책에도 인천 거 아파트 그 책 쓴 시기가 지금으로부터, 그 낙찰받은 시기가 지금부터 딱 1년 전 그 시기예요. 8월 2일 규제 나오고 그 후 석 달에서 다섯 달, 특히 인천 지역 많이 빠졌던 그 시기에 낙찰받은 사람, 그 사람들이 지금은 놀고 있을까요?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매의 눈으로 물건을 찾아 다니겠죠.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빠졌다 싶으면 더 빠지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, 말하자면 이제 이삭 줍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. 이삭 줍으로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사람들이 안 한다. 두려워한다. 물론 뭐 무조건 앞 사람만 보고 추격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죠.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물건을 고르셨다면 이 규제하고 사실 무관한 물건들이 더 많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이 규제가 서울 아파트, 강남 아파트 잡겠다고 나온 규제면 서울 강남 아파트 외에 나머지 물건들을 보셔도 되고, 어떻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충분히 경매 물건 낙찰되는 걸로 감지할 수 있다. 이걸로 봤을 때 이 응찰자 수 162명이 말하는 거 뭐냐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는 거죠. 이들 중에 반이라도 부동산 외에 다른 데 메리트를 느끼게 해준다면 좀 이 과열된 것들이 줄어들겠지만, 지금으로선 이 물꼬를 좀 바꾸려는 노력은 좀 덜 하지 않나. 이 규제 위주로만 가지 않나.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워질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변별력이 있죠. 쉬우면 누구나 다 잘 본단 말이에요, 시험을.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. 그래서 낙찰을 받으러 갈 때 내가 상대해야 되는 사람은 절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다. 예. 초보자들이 아니다. 어리버리 어리버리 쓰면 안 되겠네.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? 휩쓸리는 사람들이 아니다. 그리고 고수들이 더 무섭다.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그 한 명이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,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, 같은 날이에요. 공교롭게도 10, 17타경 8108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32평형입니다. 84.96제곱미터죠. 감정가가 8억 3,700만 원일 때 11억 8,500만 원에 낙찰됐어요. 응찰자 수 52명에 감정가 142%에 낙찰됐습니다. 이날은 참 의미가 있죠. 왜냐? 9월 13일 3일 후에 규제가 나온다고 예고했던 시점이에요. 그 시점에 52명이 응찰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.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됐지만 시세보다는 싸게 낙찰된 겁니다. 왕십리 센트라스 아파트 가보시면 어마어마하죠. 저 사실은 출입구를 놓쳤어요. 너무 아파트가 뭐라고 하죠? 하나의 어떤 덩어리가 너무 크고 출입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3번 만에가 들어갔어요. 초보자들은. 그만큼 넓죠. 센트라스 왕십리, 옛날 왕십리가 아니에요. 뭐 가보신 분들은 누군지 알겠지만 저는 센트라스 아파트 가보고 좀 반했어요.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사고 싶었어요. 저도. 자, 그래서 앞으로 뭐 단기적으로 자기가 낙찰받은 물건 사고 나서 단기에 급락 내지는 뭐 조금 더 뭐 내려갈 수도 있지만,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오를 때는 따라 사지만 내릴 때 어느 정도 내려야지. 너무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제 사지를 못해요. 우리가 반값 하는데, 반값 되면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으로는 생각해보면은 상상할 수도 없던, 사라고 빚을 내주고 세금을 낮춰주던 시절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가 있었어요.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너무 올라도 문제지만 반값이 돼도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, 물건이 다양한 물건들이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이 성수동 물건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물건은 뭐 규제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얼마나 시세보다 싸게 사느냐. 왜?
매물이 없는 지역에 단 하나 나온 게 경매 물건이란 말이에요. 이거는 싸게 산다 못 산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냐 못 사냐의 문제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물건들이 섞여 있는 게 경매 시장이기 때문에 경매 정보가 이만큼 재밌고 이만큼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을 만약에 안 보고 만약에 우리가 뉴스만 본다면 너무 부정적이라서 부동산 투자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생각도 들어요. 처음에 정부가 임대업 등록을 유도했을 때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서 뭐 어떤 신고나 이런 거 없이 아름아름으로 그냥 하던 임대업자들을 양성화시킨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고액 전세 살던 사람들을 이제 임대업자가 등록을 하니까 내가 얼마에 전세 줬다고 임대업자가 등록을 해주니까 그 고액 전세 살던 사람들의 뭐 증여세 탈루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바람직해요. 사실은 화곡동에 1억 5천짜리 빌라 세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겠어요. 강남에 10억짜리 대출을 안 끼고 전세 사는 사람이 부자겠어요. 근데 이게 집 채수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은 다주택자라 아니 저 사람은 집이 없어서 무주택자라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부동산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어떤 많은 시행착오들이 지금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하던 이런 어떤 임대업이 양성화된다는 건 좋은데 다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들 좀 임대업 등록하는 거를 과연 해야 될까 그냥 양도세를 물고라도 갈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자기가 뭐 제조업이나 다른 업을 하고 있는데 매매업을 추가해서 법인으로 투자를 해볼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참 다양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고민을 하시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셔야 돼요. 제가 사실 저 뉴스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이제 이미 시청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. 뉴스는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요. 이런저런 다양한 걸 다루지 않고 너무 한쪽으로 뭐라고 하니까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. 자칫. 뭐 신문만 보면 뉴스만 보면 아파트. 근데 부동산이 사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이번 규제도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거시설에 대한 규제지 주거시설 아닌 건 상관이 없어요.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2등 고수지 그 외에 나머지 뭐 최저가에 써서 그냥 되면 낙찰 받고 아니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이 아니다.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물건도 있지만 진짜 이 물건을 꼭 낙찰 받아야 되겠다면 나처럼 생각하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낙찰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고수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. 그리고 고수들은 자기의 노하우나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어떤 활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얘기 안 하고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경매 물건들 속에서 어떤 본인만의 어떤 적합한 투자 패턴을 찾으신다면은 규제는 그렇게 사실 내가 이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경매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물론 잠깐 뭐 쉴 수도 있고 숨을 고를 수는 있겠지만 그만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규제에 대해서 깊이 어떤 물론 내용을 알고 앞으로 흐르는 방향은 봐야 되겠지만 일반 매매하고 약간 저 예외인 이 경매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정보도 보시고 그 정보를 본 만큼 낙찰되는 것도 봐야 된다. 뉴스를 보는 만큼 낙찰되는 물건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셔서 균형 있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사실 이런 지엽적인 것들 뭐 이런 규제 내지는 가족의 반대 뭐 내지는 그 물건을 하기 위한 나의 스트레스 이건 사실 좀 지엽적이고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.
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면 나중에 또 못해요. 오르면 그때 살 걸 후회하게 되거든요, 사람들이. 근데 이런 어떤 투자 패턴이 뭐 사놓고 단순히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 뭐 본인이 살기 위한 것들 내지는 뭐 전월세 내지는 뭐 농사를 짓기 위한 것들 뭐 다양한 부동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뭐 347%까지 써서 받아야 된다,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, 저의 그 뭐라고 하죠? 다양한 정보를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이런 생각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